그래서 여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살짝 항상 당황하는 게 제가 진짜 K-팝만 좋아하거든요. SNS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남은 밤까기 게스트분은요, 요즘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리고 또 저의 인스타 피드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김필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싱어송라이터 김필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노래 엄청 많이 듣고 제가 심지어 커버도 아, 했었거든요. 네. 했어가지고 이렇게 뵈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진짜 신기해요. 진짜 여기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마음속에 주접을 좀, 문단별로 좀 정리를 아, 문단별로? 제가 너무나, 아니, 왜냐면 진짜 일단 그 마마를 낼 당시에 네. 노래 썼을 때도 그때 20살이어가지고 제가 좀 첫 소절에 약간 좀 특이하게 불러야 된다? 약간 좀 발음도 굴려서 불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네. 이제 막 입시 같은 거 하면 이제 첫 소절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뭔가 첫 소절 들을 때마다 항상 좀 민망하고 아쉬웠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딱 폴킴님이 좀 담백하게 부르시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로 마마 이렇게 나오니까 헉, 좋겠다. 좋겠다? 이 목소리로 이렇게 마마를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처음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근데 더 웃긴 건 본인은 지금 창피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마마 이렇게 꽂혀가지고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이 마마 때문에 듣는 거거든요, 노래. 이거 그냥 마마 했으면 안 마마 이렇게 저는 이게 네. 너무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일부러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고 싶으셨던 거네요. 네네. 저희가 남은 밤까기잖아요. 네. 프로그램 이름이 밤을 까야 되는데 여름에 밤이 나오지 않아서 피스타치오를 준비했습니다. 이 멘트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이거를 까먹으면서 그냥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 네. 혹은 회사를 까셔도 되고요. 까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김필선이 본명이 아니시더라고요. 아, 네. 저 사실 약간 처음에 노래를 막 내기 시작했을 때 제가 좀 어쿠스틱하고 뭐 많은 악기가 안 들어가는 그런 노래를 쓰다 보니까 좀 약간 세련된 예명은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제 본명이 김서영인데 네. 그게 좀 예쁜 이름이지만 물론 조금 서영 너무 예쁜데? 네, 흔한 이름이긴 하니까 조금 이제 각인을 시켜드리려면 예명이 필요해서 촌스러운 이름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필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지금 전국에 계신 필선 씨들 지금 화내고 계신 저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전략가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했던 게, 이 김필선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느낌이 엄청 그 뮤지션스러운 뭔가가 있어요. 약간 감사합니다. 뭐랄까 10년, 20년 묵힌 뮤지션일 것만 같은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노리신 거예요? 살짝 오, 가수분 중에 장필순이라는 맞죠. 가수님이 떠오른다고도 하셔가지고 되게 저도 그때는 그냥 막 지은 거지만 지금 와서는 되게 뿌듯한 예명입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이 마마라는 노래가 너무 갑자기 어느 순간 저의 삶에 스며들어서 네. 대중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정말 시상식 마마보다 지금 올해 더 핫한 게 이 노래 마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데뷔가 18년도인데 이 21년도에 발매했던 마마라는 노래가 24년도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심경인지. 너무 기뻤지만 조금 한편으로는 살짝 건방진 말일 수 있지만 마마 말고 다른 거 어떤지 이렇게 너무 어릴 때 쓴 곡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해서 다른 노래 좋은 거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김필선 님이 생각하기에 이 곡이 마마보다 잘 됐어야 된다. 저는 봄날이라는 그 노래도 좋죠. 네. 왜 마마는 안 되고 봄날은 돼요? 아니요, 마마는 일단 로봇이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클리셰처럼 이제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래 실력보다는 제 가사를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봄날은 그래도 조금 가사를 좀 컸을 때 쓴 거여서 좀 유치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자화자찬
귀찮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내 작업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는 근데 김필선님의 노래 가사와 멜로디가 김필선님의 보컬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략가 되게 똑똑하다. 왜냐면 자기를 정확하게 어필할 줄 알아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또 궁금한 거는 김필선님이 다른 곡들을 부를 때는 그러면 본인의 곡들을 부를 때와 많이 다르게 부르시는 편인가요? 이제 한창 입시 준비할 때는 좀 이제 막 진성으로 좀 확실하게 내야 시험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부르다가 이제 제 노래를 쓰면서 점차 뭔가 작아지고 목소리가 그래도 좀 편하게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여리게 부르지만 그래도 길이 명확하게 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본인이 원할 때 딱 낼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사람 실력자다 이 사람 이렇게 말고도 부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부를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다른 커버곡 부르는 거 너무 좋은데 네. 아마 막 옛날처럼 막 진성으로 내고 그런 거는 네.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좀 지금의 느낌으로 저희 집 에어컨이 며칠 전에 고장이 나서 제가 집에서 이제 도망을 나갔거든요. 오늘 이제 기사님이 오셔서 에어컨 수리를 하는 동안은 에어컨을 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최근에 완전 기록적인 폭염이었잖아요. 근데 이 집이 그 더운 상태로 있었다 보니까 너무 더웠단 말이에요. 근데 기사님이 에어컨을 옆에서 수리하시는 동안 전 여기서 잠옷을 입고 그 선풍기 앞에서 김필선님의 에어컨 노래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듣는데 또 신기하게 근데 김필선님이 이 마마에서 왜 내 목소리는 차갑지라고 했던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노래 들으니까 약간 진짜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쓰셨던 그날의 기록이 조금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데뷔곡 에어컨이라는 노래를 작업을 하신 건지. 제가 사실 노래 큰 주제를 정해놓고 쓴다기보다는 그냥 한 문장에 꽂히면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막 마인드맵처럼 써가는 편인데 그때 여름을 따라해? 이 문장이 제가 딱 떠올라서 이제 에어컨은 뭐 덥지만 계속 이제 다른 계절의 추위를 이제 갖다 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오, 멋있다. 그러면은 그 노래를 작업할 당시에 에어컨을 켜고 계셨나요? 끄고 계셨나요? 그때 진짜 자취방 에어컨 바로 밑에서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곡이 나온 걸 수도. 더운 날씨였는데 에어컨 때문에 추웠다. 추운 날씨에 쓴 곡이 에어컨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데뷔곡 자체 제목이 에어컨이라는 것도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뮤지션스럽고 낭만적인 거예요. 독특하고. 그러면은 에어컨이라는 노래가 나온 지 벌써 이제 5년 차가 된 거예요. 5년 차 가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데뷔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데뷔의 개념보다는 그냥 실음과 전공생들이라면 그냥 한 번쯤은 음원을 내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낸 거여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가수라는 타이틀을 받고 이런 카메라 앞에서 막 있는 게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네. 헉, 진짜요? 네. 저는 사실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요즘에 어딜 가나 나오지 않아요?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유명해진 것 같아요. 겸손하시지 못하네. 죄송합니다. 본인이 여태 했던 무대나 어떤 노래했던 순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3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 시절 동안 조금 음악 입시를 준비하고 했다 보니까 발성에 대한 콤플렉스도 좀 있고 막 파워 보컬에 대한 그런 동경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마 이제 공연 부르러 이제 카페 공연을 했을 때 제가 막 그날따라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마를 부르는데 막 지금 나 발성 완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 발음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막 노래에 집중을 못 하면서 대충대충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맨 앞에 계신 관객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뭔가 다른 분은 내가 진심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몰입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내가 막상 몰입을 안 하고 가짜로 부르고 있는 건 너무 나쁜 행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계기로
좀 슬럼프를 깼어서 그날이 진짜 아직 기억에 남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김필사님의 컴플렉스를 깨주셨던 그 화이트 셔츠분께 네. 영상 편지 한번. 진짜 제가 그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제가 진짜 그때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가셨어가지고. 근데 진짜 전 아직 얼굴도 기억나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영상 보시고 네. 혹시라도 그분이 댓글에 저예요 하면 진짜 너무 감동적이겠다. 와, 진짜 감동. 국면가왕에 나오셨을 당시에 네. 한 달에 저작권료 200만 원 정도만 받으면 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 지금도 생각 변화 없으세요? 네. 200만 원? 딱 월급, 이제 회사 다니시는 월급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제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네. 마마로 짭조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근데 지금 그 저작권 정산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마가 뜬 시기의 올해 2월, 3월인데 이제 저번 달에 올해 1월 걸 받아가지고 네. 너무 궁금하다 근데 진짜. 그러면은 공연이라든지 활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훨씬 많아지셨어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엄청 막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고 그러진 않은데 이제 12월에 정규 앨범으로 10곡씩이나 이제 제 자작곡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정규가 나와요? 네. 지금 몇 곡 정도 완성하셨어요? 이제 사실 예전에 써놨던 곡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곡이랑 이제 다른 한 곡 빼고는 거의 다 있는 곡들이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이제 타이틀곡이 이번엔 좀 사실 제가 밴드 노래를 해보고 싶어서 오.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힘들기. 좀 궁금하다. 밴드 사운드 하는 김필사님 목소리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여름에 대학 축제를 딱 한 번 가봤었는데 네. 느낀 게 좀 제가 사람들의 기분을 업시켜 주거나 떼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 곡들이. 그래서 나도 그런 좀 뭔가 청춘 그런 느낌의 노래를 떼창을 좀 겪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밴드곡을 한번 도전해보고 있어요. 그럼 이번 타이틀곡 때 안무를 좀 만들어 보면 어때요? 안 될 것 같아요. 춤추면서 노래하는 김필사님의 모습을 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시즌3의 그 레드카펫 네. 이효리 선배님 네. 어떠셨어요? 저 선배님 거기서 울리고 오셨다면서요? 아니 이제 노래 이제 한 소절 이제 짧게 부르는 거 끝나고 갑자기 효리 선배님이 막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다른 게 생각 안 나고 그냥 무조건 닦아줘야겠다부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노래를 워낙에 많이 부르고 듣는 입장에서 어떤 노래를 듣고 사실 가수가 눈물을 흘리기 사실 쉽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배님께서 우셨다는 거는 그만큼 그 순간에 그 노래의 몰입력과 진실됨이 다 느껴져서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김필서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롤모델. 그래서 사실 이런 뭔가 아티스트적인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살짝 항상 당황하는 게 제가 진짜 K-팝만 좋아하거든요. 누구 아이돌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요즘은 이제 트리플S 아세요? 알죠. 네, 트리플스를 되게 좋아해요. 정말요? 네. 어떤 포인트에서 트리플 S에 빠지셨어요? 그냥 좋아가지고 좋아해요. 그냥 음색도 좋고. 근데 김필서님이 좋아하는 가수 트리플 S 독특하다. 저는 사실은 약간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인디 뮤지션이라든지 싱어송라이터 이런 거 네. 소개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 아는 트리플 S. 죄송합니다. 너무 TV 많이 나오는 트리플 S. 네. 그럼 트리플 S 말고 또 요즘에 자주 듣는 제가 사실 좀 이상한 부심이 있어요. 부심? 좀 유명한 가수여도 그 가수의 안 유명한 노래를 내가 듣고 있다. 약간 이런 부심이 있어서 수록곡 막 찾아 듣고. 그래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수록곡을 너무 좋아하는 가수는 이제 레드벨벳, NCT님들도 좋고. 이건 진짜 예상외다. 이런 K-팝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에 네. 리틀스타라는 싱글 네. 발매하셨어요.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세레나데 같은 그냥 느낌인데 그냥 너는 별보다는 태양이다. 왜냐면 별도 이제 도시의 불빛들에 묻혀서 보이지 않고 해가 뜨면 이제 다시 사라져 버리는데 이제 태양은 그냥 낮 시간에도 계속 사람들에게
막 내리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태양처럼 그렇게 강하게 나에게 느껴지는 반짝이는 존재라는. 그럼 제목이 리틀 선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리틀 선이라고 하면 뭔가 제 이름이 필선이어서 좀 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아 바꿀걸. 언제 쓰신 노래예요? 이 곡도 21년인가 20년도인가? 아, 마마 발매했던 시기쯤이네요. 네, 곡을 계속 쓰고 모아뒀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조금 도움이 되는 뭐 하나씩 노래를 꺼내서 쓸 수 있는 주머니 같은 느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는 노래들의 대부분 앞으로 나올 노래들도 그렇고 거의 한 70%는 진짜 20년도, 19년도 이럴 때 썼던. 아, 곡을 쓸 때 가장 뭐 얼렁뚱땅 하신다고 이미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신경 쓰면서 내가 작업하는 부분이 있다. 흔한 표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경쟁력이 특별한 비유를 써서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감상을, 느낌을 남기는 게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흔한 비유법 같은 건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김필선님 오신다 그래서 김필선 노래를 정말 좀 며칠 계속 듣거든요. 듣는데 이 가사랑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 멜로디가 나올 때도 엔딩이 내가 예상했던 엔딩과 그 마디마디가 다 다르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문장의 조합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단어가 여기 올지 전혀 몰랐고 또 보면 여기랑 여기랑 또 라임이 되어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서 약간 들으면서도 재밌고 작업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뭔가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의도하신 거였군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작업물을 하나 꼽자면 아까 봄날이 네. 같은 걸까요? 이제 봄날이랑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라는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네. 이 두 곡을 가장. 왜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는 제가 되게 좀 가사적으로 좀 도전한 곡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늠름한 삶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사실 늠름이라는 말은 노래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이제 발음하기도 어렵고 소설책에 나오는 단어 같은 느낌인데 그냥 써봤고 또 자기야라는 말을 제가 가사에 맞아. 넣어보고 싶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곡에서 이제 처음 넣어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맞아요. 그 자기야라는 단어가 영어 뒤에 들어오죠. 네. 그래서 그 저도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이 묘하다.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고 그리고 심지어 뭐 자기야 뭐 이런 노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묘하게 뭐랄까 이색적이면서도 낯이 익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하게 다른. 보니까 편지를 SNS에 되게 일기 형식의 글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책을 평소에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조금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얼마나 많이 보세요? 진짜 막 저는 제 책을 약간 편식하고 또 폭식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번 달에는 진짜 막 5권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보문고는 하루 만에 오잖아요, 배송이. 그래서 쿠팡 시키듯이 그냥 막 폭식을 했어요. 뭐 추천할 만한 책 제목이 있다면 읽기숲이라는 읽기숲.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보통 책을 좀 그러니까 많이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집에서 작정하고 보는 시간보다 이제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보는 시간이 많은데 제가 그 책을 지하철에서 읽다가 너무 오열을 돼가지고 잠깐 내렸어요, 성수에서. 오.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슬픈 내용들이 막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그 구절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주인공 주축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 지구의 공기가 황폐해져서 더 이상 지상에선 살지 못하고 지하로 사람들이 내려와서 도시를 만들어요. 이제 애초부터 그 지하 도시에서 태어난 세대의 아이들인데 이제 또 그 지하 도시에 지구의 별을 감상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르코라는 아이가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별을 보는 걸 보면서 그 친구가 마르코는 지금 자기가 보는 별자리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있고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좋았어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나 이따가 당장 그 책 구매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면 딱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뭐더 두 마디 네. 세 마디 더 하세요. 별을 관람할 수 있는 스페이스 스카이라는 가상 공간에 대한 그 친구의 감상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전래동화 같은 거 읽으면은 막 밤하늘의 별을 따라서 길을 찾고 그러잖아요. 네. 걔네한테 그건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선조 지상 인간들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별을 보고 길을 찾았던 것처럼
그런 유구한 별에 대한 짝사랑이 우리에게 유전자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든 거다. 그래서 별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존재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별이 이 지하 도시라는 어두컴컴한 공간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었을 거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막 별을 막 가사에 막 별을 쓰고 이런 게 좀 남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구절에 별을 짝사랑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위로받는 느낌이었고 그랬어요. A&R을 하셨어도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돌 제작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열심히 앨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 3년 내에 김필서님이 꿈꾸는 스스로의 모습. 지금은 좀 유명세를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예전에 막 팔로워 막 2,000명, 3,000명일 때는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좋아요가 막 몇십 개 정도 돼도 너무 기뻐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약간 좋아요 수에 조금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런 거에 초연해지고 그냥 제 작품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SNS에 그만 집착했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다른 이제 나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뭐 솔로로 뭐 1등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라든지 뭐 앨범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SNS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비록 본인은 집착하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 10만 되시면 핸드폰만 보면서 보다 자다가 이래서 또 SNS 보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김필서님 모셔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짜 너무 좀 제가 말을 좀 조리 있게 못하는데 진짜 편하게 해주셔서 그나마 말을 좀 잘했고 진짜 저 같은 이런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가수들한테는 이런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좋은 기회여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김필서님 꼭 10만 넘고 탑10 들어가가지고 이번 영상 떡상했으면 좋겠다. 자, 감사합니다. 김필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이팬 분리배출하는 법. 프라이팬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프라이팬은 고철유로. 프라이팬 손잡이는 분리해서 재질별로 분리배출해주세요. 만약 손잡이와 분리가 어려운 경우 프라이팬과 함께 그대로 배출해도 됩니다. 지구를 위한 분리배출 함께해요.